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화합물의 형성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화합물의 형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온 결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인해서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바로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공유 결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 지금부터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화합물의 형성으로 여러분들 공유 결합이라는 거, 왜 이온 결합과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생활 속의 화합물을 통해서 오늘 이제 화합물에 다룬 내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들 한번 잘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한 내용 지금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우선 공유 결합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 한번 보죠. 여기 공유 결합이라는 걸 보면 두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자, 여기 공유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형성되는 결합으로, 자, 보세요. 전자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쌍이라는 건 뭐죠? 두 개죠, 두 개. 그러니까 이 전자 두 개가 공유가 됨으로써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은 보면, 자, 큰 특징이 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은 바로 금속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그렇죠? 그것의 결합이었는데 이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뭐 H2O 이런 거 우리가 주기율표 보면서 했는데 선생님이 다 풀어주고 나서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온 결합이. 그게 왜 그렇죠? 그렇죠. 바로 수소라는 것도 비금속이었고요. 뒤에 붙었던 원소도 비금속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온 결합이 아니고 뭐 바로 오늘 배우는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뭐 여기 좀 영어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런데요. 여러분 뭐 영어 이런 거 뭐 두렵지 않죠? 그렇죠. 뭐 영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냥 안 읽으면 되죠. 그렇죠? 안 읽겠습니다. 우리 그림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수소라는 녀석은 우리가 원자 번호가 1번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 주변에 전자가 하나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소라는 녀석은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주기율표를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떠올리면 이 핵 속에 양성자가 아니고 주변에 전자가 하나 돌고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궤도, 이 전자 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야 가장 안정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바로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수소라는 녀석은 요 마지막, 여기 요 궤도, 마지막이 아니고 요 궤도에 전자가 두 개가 있어야지만 안정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굉장히 뭐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참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항상 이온 결합은 우리 1, 2족 같은 애들은 전자를 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금속 원소들은 어떻게 되죠? 받아야 되잖아요. 17쪽이나 16쪽 애들은. 그럼 버리는 애들은 그냥 뭐 이제 버릴게 줄게 뭐 이런 건 좋은데 이 받는 애들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이게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유 결합은 뭐냐면 어떻든 전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전자 하나만 있으면 만족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멀리서 양이온이 버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얘 지금 수소 원소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 이제 전자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수소 원소는 근처에 있을 수 있죠. 그럼 얘도 보면 얘도 전자가 하나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둘이 이 전자를 공유해서 두 개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결이가 가까워지게 되죠. 쫙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어떻게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요 위에 있는 전자가 아까 왼쪽에 있는 녀석의 전자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전자가 요 밑에서 돌고 있는 전자라고 했는데 요 둘의 궤도가 겹치는 순간 어떻든 간에 약간 좀 보세요. 어떻든 간에 이 궤도에는 전자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돼서 얘도 만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녀석도 얘 어떻든 이 궤도가 겹쳤기 때문에 이 궤도가 겹쳤기 때문에 이 궤도에는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얘도 만족한다는 거죠. 서로 좋죠. 손 벌릴 필요 없이 그냥 우리들끼리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자쌍이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전자가 두 개가 묶여가지고 한 쌍을 이뤘을 때 이것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공유결합에 대한 수소에 대한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소에 대한 공유결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산소에 대한 공유결합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 자, 요거는 산소입니다. 왜냐하면
원자 번호가 8번이죠. 그러면 주변에 전자는 몇 개 돌아야 되죠? 8개가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는 최대한 2개가 차야 되죠. 여기 2개 찼죠? 그럼 문제 없습니다. 그럼 바깥쪽에는 몇 개? 여기 2개 찼으니까 바깥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찼는데 문제는 안쪽에는 어떻게 되죠? 안쪽에는 2개 찾는 거 2개가 차면 딱 안정이 되지만 그 다음 궤도는 8개가 차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궤도도 8개. 그 다음에 18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2, 88, 18, 18. 2, 88, 18.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8개가 차야 되는데 2개가 부족해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2개를 받기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여기 옆에 근처에 또 하나의 처지가 비슷한 또 하나의 산소 원자가 또 있죠. 그럼 얘는 안에 2개. 근데 안쪽에 2개는 만족이 됐어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바깥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차피 같은 처지에 있는 녀석들이 어떻든 이 궤도에는 전자가 8개만 있으면 돼. 그러면 요 2개랑 그 다음 얘도 8개만 있으면 돼. 2개.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궤도가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 궤도랑 겹침을 해가지고 얘만 봤을 때도 이쪽에 위에 있는 2개가 왼쪽에서 온 전자라고 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전자가 2개가 이제 오른쪽 산소 원소에서 온 전자라고 해도 어떻든 간에 얘는 요 궤도에서는 4개가 도는 것처럼 보이죠. 4개가 도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녀석도 어떻든 내가 2개를 얘한테 공유시켰지만 여기 있는 2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궤도도 8개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 쌍, 두 쌍.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바깥쪽 궤도에 8개가 들어온 것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는 건 특징이 뭐였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은 전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해서 결합이 되는 건데 전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지만 공유 결합은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고 이 전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냥 전자를 어떻게 공유를 한다. 그리고 그 공유할 때는 어떻게 쌍을 이뤄서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2개씩 쌍을 이뤘을 때 결합이 완성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공유 결합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루이스의 그 표현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선생님 칠판을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칠판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선 루이스 구조식이란 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선 수소라는 거를요. 자, 수소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이렇게 할게요. 어떤 임의의 원소가 있다고 해보죠. X라는 임의의 원소가 있는데 전자의 개수를 여기에 점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1번인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전자를 하나 이렇게 그리면 1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양성자 개수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자도 하나. 그럼 2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2개를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3번은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이렇게. 3번 이렇게. 4번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선생님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최대한 몇 개까지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서 8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가 채워지면 이 원자는 안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앞서도 봤지만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웠고 2번은 이렇게 채웠죠. 그러면 3번은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고요. 3번이 되면 리튬이죠. 그러면 1주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안쪽에 있는, 우리 저번에도 봤지만 안쪽에 있는 녀석의 궤도는 몇 개가 차면 안정됐죠? 그렇죠. 2개죠. 그런데 지금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 2개는 다시 없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 채우고 2개 채웠죠? 그 다음에 안쪽은 안정이 됐으면 안정된 건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대신에 3번을 가면 어떻게 되죠? 가장 바깥쪽에 껍질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 하나의 전자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그 하나 전자를 다시 세웁니다. 이게 3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개. 선생님, 그럼 요거요. 4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는데 전자들은요. 서로 같이 어떻게? 마이너스의 전하를 띄죠. 그러니까 최대한 멀어지려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멀리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죠? 4개, 그 다음에 5개, 6개까지 하고 난 다음엔 더 이상 어떻게 채울 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10개까지 채워지는 겁니다. 앞서 선생님이 아까 말을 좀 잘못했나요? 안쪽에 2개에다가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나, 둘, 그러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이걸 이렇게 보면 여러분 혼동스러우니까 주기율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선생님 자료실에 올린 거 여러분들 확인되죠? 그 궤도의 모양과 지금 선생님이 루이스의 지금 이 표현 방법으로 한번
모든 지금 20번까지의 원소를 한번 직접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수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자가 하나죠. 그 궤도의 전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표시합니다. 자, 쭉 가면 헬륨이 있습니다. 자, 헬륨. 자, 쭉 가면 헬륨이 있는데 헬륨은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헬륨은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안정이 됐죠. 이거 안쪽 궤도는 닫혔습니다. 그러면 안쪽 궤도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안정됐으니까. 자, 3번으로 가면 원소교가 어떻게 되냐면 리튬이 되죠. 그러면은 안쪽 궤도 2개 말고 3개째를 표시하는데 하나, 둘, 3개가 아니고 안정된 거는 제외하고 마지막 바깥쪽 궤도만 있는 전자만 표시하면 하나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베릴륨입니다. 얘는 4번이죠. 하나, 둘 안정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나머지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베릴륨 다음에 뭐죠 우리가? 이제 붕소. 자, 붕소는 5번이죠. 그러면 하나, 둘 안정됐고 다시 셋, 넷, 다섯. 그럼 탄소는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안정됐고 자 다시 하나, 둘 안정됐고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질소죠. 그럼 질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안정됐고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더 들어갈 데가 없죠?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들어가서 7, 7번이 되죠. 자, 8번은 산소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안쪽 궤도 완성됐죠?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 8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죠? 9번은 플로린입니다. 9번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안정됐죠? 셋, 넷, 다섯, 여섯, 7, 8. 여기 할까요? 여기 할까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9개. 마지막에 이제 10번을 보면 우리가 네온이죠. 네온은 10개의 전자가 있죠. 그러면 하나, 둘인데 안정됐으니까 안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 8, 9, 10이 되죠. 그 다음에 다음번에 11번에 나트륨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나트륨은 어떻게 그려지죠? 그렇죠. 여기에 11가 아니고 이쪽 두 번째 궤도까지도 이제 꽉 찼죠. 그럼 다시 나트륨은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11번이니까, 나트륨 맞네요. 자, 나트륨은 11번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는 다 찼으니까 이제는 안에 2개 찼죠. 그 다음에 다음 궤도 8개 찼죠. 그래서 10개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다 차야 되는데, 다 찬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그랬으니까 여기 하나만 표기합니다. 그렇죠? 나트륨 다음에 마그네슘도 그럼 어떻게 된다? 12번인데 2개 찼죠? 됐습니다. 8개 찼죠? 됐죠. 2개 남았죠? 2개 표시합니다.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 자, 요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나열되어 있는 애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하나만 그려져 있죠? 전자가 하나만 그려져 있죠? 이게 바로 뭐죠? 일족이었던 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은 뭐죠? 전자가 2개 그려져 있죠? 그렇죠. 이게 2족인 애들이고요.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이죠. 그러니까 3족, 4족. 그러니까는 이제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여기가 18족이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이제 1은 여기 18 같은 거 이런 거 앞에 1 빼자 그랬으니까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1족이라는 얘기는 바깥에 우리 저번에도 봤지만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의 수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랬죠?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원자과 전자라고 그랬죠. 이게 원자과 전자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과 1족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데 우리가 그 바깥의 궤도를 그렸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죠. 2족은 2개, 3족은 3개, 4족은 4개, 그 다음에 뭐 5족은 5개. 그래서 18족까지 가면 8개죠? 8개? 그럼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기되면 어떤 그 장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공유 결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H2O가 저번에 우리 이제 주기율표 보면서 했는데 왜 H2O냐? H3O도 아니고 H2O2도 아니고 왜 H2O가 되느냐? 보세요. 얘네들 비금속이죠. 비금속이죠. 비금속일 때는 바로 이 루이스 정 구조식으로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산소라는 녀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요거부터 할게요. 수소부터 해볼게요. 수소는 1족이죠. 원자 번호 하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원자 번호 순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그려도 되고요. 1족이란 걸 알면 그냥 하나만 그리면 돼요. 이제부터. 그렇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보세요. 8번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면 안에 2개 차고 6개 남았죠? 그걸 6개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얘와 얘의 결합입니다. 됐죠? 그럼 보세요. 2개는 지금 공유 결합은 쌍을 이뤄야 된다고 그랬죠? 얘네들 쌍을 이뤘어요. 그럼 얘네들은 결합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쌍을 안 이룬 애들 2개가 남죠. 그러면 얘랑 얘를 결합을 한다는데 쌍 이루고 싶은 애가 얘 하나 있고 얘도 하나 있죠.
그럼 여기도 외롭죠. 그렇죠? 얘도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얘가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결합을 해서 자, 여기다 그릴게요.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수소는 선생님이 동그라미가 아니고 X표로 그릴게요. 이렇게 X표로. 그 다음에 산소는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전자를. 그럼 보세요. 얘랑 얘랑 결합합니다. 똑같은 전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랑 이렇게 결합하면서 X로 결합하면서 수소가 달라붙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비어있죠. 이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결합하면서 수소가 달라붙으면 되죠. 그래서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 붙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그렇죠. H2O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거 지우고, 쫙 지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빈 종이에다 놓고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면은 재밌습니다, 이거.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한번 해볼까요? 메테인을 해볼까요? 화학식은 CH4입니다. 얘가 왜 CH4가 돼야만 되느냐? 자, 금속 아니죠? 금속 아니죠. 비금속이죠. 그러면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면 얘는 루이스 구조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탄소라는 거는 6번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찾고 셋, 넷, 다섯, 여섯, 4개죠. 수술한 녀석은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마찬가지로 X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쌍을 이루어야 되는데 얘도 비었고 얘도 비었고 얘도 비었고 얘도 비었죠. 비었잖아요. 4군데가 비었기 때문에 요 하나 있는 녀석이 주면서 얘네들이 서로 공유를 하면은 4군데에 채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얘가 하나, 얘 하나 전자를 공유하고 얘랑 하나 전자랑 공유하고 얘랑 얘랑 전자 공유, 얘랑 얘랑 전자 공유하니까 자, 요것만 봅니다. 어떻게 되나? 자, 보세요. C 하나란 거에 수소가 4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CH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암모니아라는 게 있죠. NH3라는 건데, 얘는 또 왜 NH3가 되느냐. 보세요. 자, 질소라는 녀석은 7번이죠. 족으로는 5족입니다. 15족이요. 그러면 여기 5개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안에 2개 채워졌죠? 7번이니까. 그럼 5개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5이라서 얘는 이미 쌍을 이뤘죠. 얘는 더 이상 결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얘랑 수소랑 결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소는 선생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X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비어있는 데가 공유할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달라붙으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하니까 자, 이거 보세요. 어떻게 되죠? N하고 H하고 결합했을 때, 공유 결합할 때는 어떻게 된다? N이 하나 있을 때는 H는 3개가 있어야 된다 해서 암모니아라는 것은, 우리 이제 요거를 공유 결합에 의한 분자라 그러는데, 요건 어떻게 되냐면 NH3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료실에 가서 반드시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보고 나서 선생님 마찬가지로 이런 예제를 줄 거거든요. 꼭 반드시 풀어보도록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 아까 그 분자에 대한 내용 얘기했었죠. 분자는 뭐냐면요. 분자 많이 들어봤죠? 몇 개의 원자들이 결합하여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랍니다. 이거 저번에 원자라는 게 나왔는데 또 분자라는 건 왜 또 입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텐데 여기선 중요한 거는 여 입자는 다른 게 뭐냐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입니다.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우리가 아까 봤던 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유결합으로 해서 그 만들어진 그 화합물들을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분자에 대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원자가 하나 있는 경우도 우리가 분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좀 느낌이 오나요? 그렇죠. 비활성 기체라고 해가지고 18족 원소들이에요. 얘네들은 뭐라 그랬죠?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혼자 자체로 있으면서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금속 원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1원자. 원자가 하나이면서도 분자라고 해서 1원자 원자라 그러고요. 그러면 밑에 보면 2원자 원자 있죠? 2원자 분자가 있죠. 2원자 분자는 뭐냐면 원자가 2개가 모여가지고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2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라던가 산소, 질소, 염소, 염화수소 이런 것들 보면 다 보세요. 다 두 개씩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자, 수소와 염소의 결합이지만
금속, 비금속 어떻게 되죠? 다 비금속들의 결합이죠. 이런 걸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삼원자 분자라는 게 있죠. 삼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이러한 이게 3개씩 여기도 보면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산화탄소 하나에다가 산소 2개 이런 식으로 3개 이상의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고 다원자 분자라는 거는 4개 이상, 너무 많은 것들, 그렇죠? 4개 이상이 되는 것들 우리가 다원자 분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라든가 이거 4개네요, 그렇죠?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C가 10개고 H가 8개가 18개나 되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우리가 다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느낌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교재 86쪽을 보면 생활 속에 이제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주 읽어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자꾸 눈에 익혀와서 이런 물질들이 있다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다 외우고 이럴 필요는 선생님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자주 보면서 익숙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확인을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선 그 교재에 있는 11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같이 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한번 보죠. 우선 여러분 교재에 11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온결합의 특징은 여러분 뭐였죠? 이온결합. 그렇죠. 그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러스를 띄고 있는 녀석과 마이너스 띄고 있는 녀석의 결합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해야 되고 또 하나 그렇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얘 KCl 그다음에 SiO2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나누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처음에 써져 있는 게 양이온을 플러스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금속입니까 아닙니까?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비금속. 그래서 이온 결합은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있는 녀석 금속인가요? 비금속이잖아요. 규소. 여러분 주기율표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질소만 2개 결합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수소. 비금속이죠? 그 다음에 수소, 비금속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얘네들은 이온 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기서 분자를 골라보라 그러면 어떤 걸 고르면 되죠? 그렇죠.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 3, 4, 5번은 분자입니다. 왜? 얘네들은 비금속끼리 결합이니까 얘네들은 다 뭐죠? 공유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밑에 있어요. 보세요. 다음 중 분자, 벌써 분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분자. 공유 결합을 의미하죠.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총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자 보세요. 금속 원소 있나 보세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다 비금속 원소들의 결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원자의 총수를 물어봤죠. 그럼 한번 보죠. 얘 수소 몇 개죠? 2개 들어있죠. 산소 하나니까 얘네 총수는 3개고요. 원자의 개수는 탄소 하나고 산소 2개니까 마찬가지 3개죠. 그 다음에 수소 2개, 산소 2개니까 총수는 4개고 얘 하나, 탄소 하나에다가 수소 4개니까 5개. 그 다음에 질소 하나에다가 수소 3개니까 4개가 돼서 가장 많은 것은 여러분들 정답을 찾으면 4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총수가 아니고 원소의 개수는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소의 개수가 아니다. 선생님 문제 잘못했다. 원소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원소의 종류가 가장 많은 것은 자, 그럼 얘 원소 종류 몇 개죠? 2개죠. 왜? 수소, 산소 종류니까. 그럼 얘 몇 개입니까? 2개. 탄소, 산소. 그 다음에 얘 몇 개죠? 수소, 산소 2개고. 얘 몇 개죠? 탄소, 수소 2개고. 얘 질소, 수소 2개고. 이렇게 해서 원소의 종류는 다 2개씩입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혼돈이 일으키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2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12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이온 결합 화합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온 결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한번 보죠. 물에 용해되기가 쉽다. 자, 이온 결합의 물질들은 여러분들 단단하게 우리가 이제 결정을 만들지만 물에 용해가 잘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고체 성질이 있을 때는 전기를 안 띠지만 얘네들이 물에 녹게 되면 어떻게 플러스 양이온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음이온이 둥둥둥 떠다니면서 전기를 잘 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물에 용해되기 쉽고요. 그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그랬어요. 전기적인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어떻습니까? 틀렸죠, 이게. 이게 정답이겠네요. 왜냐하면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나 전기 전도성이 있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상온에서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고요. 단단하나 외부 충격이 쉽게 부서진다. 이 부서지는 이유 선생님 설명드렸죠? 그렇죠. 측밀림이 일어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딱 정확하게 딱 규칙적으로 했는데 얘가 밀리는 순간 서로 막 같은 전기를 띠는 녀석들이 막 이제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부서지기 쉬운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시범 문제도 한번 계속 풀어볼게요. 염화칼륨 KC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염화칼륨이네요. 염화칼륨이네요. 칼슘이 아니고. 자, 염화칼륨입니다. 그럼 이거 무슨 결합이죠?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렇죠. 이온결합이죠. 왜? 앞에 있는 칼륨이라는 것이 바로 뭐?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칼륨은 플러스 1이고 이쪽에 있으니까 염소는 이렇게 되죠. 17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KCl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결합하면 되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칼륨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다. 그렇죠? 염소 원자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된다. 그렇고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의 비율은 1대2다. 아니죠. 얘 플러스 1이고 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그대로 결합하면 중성되죠. 1대1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잘못돼서 1대1이 돼야 되고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된 화합물이다. 그렇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된 화합물. 이것이 바로 뭐? 이게 뭐죠? 이온 결합이었죠. 그 다음에 염화칼륨 결적성에는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다. 이런 비율로 결합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만들 때는 계속 다닥다닥 붙어 있죠. 여러분들 그림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 문제는 선생님 그냥 말로 풀게요. 알루미늄 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되어 생성된 화합물의 화학식을 옳은 것은. 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쉽죠. 그렇죠? 아, 선생님.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문제를 내십니까? 자, 알루미늄 어떻게 되죠? 이온은 3 플러스고, 그 다음에 뭐가 결합한대요? 염소인가요? 그렇죠.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 3개고 하나인데, 얘가 중성을 일으키려면 얘가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AlCl3. 이게 바로 염화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면, 요 그림 바로 나오네요. 다음 그림은 염화나트륨 결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가지고 보시면 나트륨 플러스 1짜리 1가짜리 플러스 1가짜리 나트륨 이온과 마이너스 1짜리 염화이온 요것들이 이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화합물의 화학식은 NaCl이다. 왜? 얘랑 얘랑 그대로 결합하면 되죠?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맞고요. 2번을 보면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화합물이다. 그렇죠. 이온결합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염소 원자는 전자를 얻어 염화이온이 된다. 그렇죠.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1짜리가 되는데 이때 이름은 우리가 비금속에 대한 거 이온의 이름 어떻게 붙인다? 그렇죠. 화를 붙인다 그랬죠? 예, 기억하면 좋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잃어서 나트륨 이온이 된다라고 했는데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잃어서 나트륨 이온이 된다. 맞죠? 나트륨화 이온인가요? 다시 한번 복습. 아니죠. 양이온은 그대로 그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된 독립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5번을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런 걸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분자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공유결합이 된. 즉 비금속과 비금속의 원자들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공유결합이 된 화합물에서만 분자라는 표현을 쓰죠. 얘네들은 보세요. 양이온과 음이온,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입니다. 이때는 분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 20번하고 2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보죠.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단 A에서 H는 임의의 원소기호다. 자, 얘네들은요 원소기호를 그대로 쓴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나다라 쓴 것처럼 이렇게 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죠. 위 원소들의 결합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냐고 그랬는데 일족 원소들은 전자가 한 개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자, 일족에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되죠? 얘네들은 바깥쪽에 마지막 궤도에 전자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중성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네가 안정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자를 버린다 그랬죠. 또 하나, 우리 오늘 배웠던 루이스의 구조식을 봐도 얘네들은 전자들이 하나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툭 하면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된다. 이게 바로 일족 원소들의 성질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됐고요.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 17족 원소들은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돼 있는데 자, 17족 원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떻게 됐죠? 배치를 봤을 때 1족 첫 번째 궤도에서는 2개가 채워져 있는데 하나만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17족 같은 경우는 하나가 부족했죠? 하나가 부족했어요.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를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하나씩 부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17쪽 원소들은 전자관계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예, 음이온 정확히 몇 가? 그렇죠. 어떤 원소가 있으면 마이너스 1자리의 음이온이 되기 쉬운 녀석들이죠. 여기 1자리가. 이게 바로 이 내용이고요. 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한번 3번 보겠습니다. 원소 B래요. H가 결합을 했을 때 결합물의 화합물의 화학식은 BH2가 된다. 자, 한번 보죠. 우선 금속이에요, 아니에요? B. 금속이죠. 2족이니까. 그 다음에 얘 뭐죠? 17족이니까 비금속이죠. 그럼 얘들이 결합하는 거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한 이온 결합이죠.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얘는 2족이니까 자,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이. 여기다 쓰겠습니다. B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툭 하면 어떻게 된다? 전자 두 개를 잃고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되는 원소고요. 그 다음에 H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플러스가 두 개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얘가 중성이 되려면 얘가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B 어떻게? H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네요. 그렇죠? 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원소 A와 D가 결합해서 화합물의 화학식은 DA3인데 보세요. A는요, 여러분들. 1주기의 첫 번째 주기의 1족 원소니까 얘는 수소죠. 얘는 보세요. 수소기 때문에 얘는요, 금속이 아니에요. 금속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랑 결합한다 그랬죠? D래요. D는 15족짜리네요. 그러면 D가 있는데, 문제는 얘는 비금속이지만 얘도 비금속이라는 거죠. 그때는 이온 결합이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루이스의 점 구조식을 그리면 정확해지죠. 그럼 보세요. 우선, A라는 것은 여러분 알겠지만, 전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반면에 D라는 녀석은 우리가 15적이니까 원소 해도 되지만 여기에 5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비어있는 녀석 몇 개? 3개. 얘는 쌍을 이뤘으니까 그러면 달라붙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3개. 그럼 여기에 어떻게? A라는 녀석이 여기에 달라붙으면 되죠. 공유하면서 A. 그 다음에 공유하면서 A. 공유하면서 A. 그러니까 어떻게? D 하나에 A가 3개 붙었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죠. D, A, 3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보면 5번 보기를 보면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같다 그랬는데 요 전자수 같은 거 우리 앞서도 이게 일렬로 막 나온 거 뭐였죠? 주기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바로 족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문제 풀어 볼게요. 다음 문제가 뭐냐면 22번인가요?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23번 선생님이 참 말로 풀게요. 23번 먼저 아까 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온 결합을 하기에 가장 좋은 원소들로 짝지어진 건데, 앞서 A하고 B, 요거 다시 한번 아까 그 화면을 좀 보여주면, 자, 이렇습니다. A하고 B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양이온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결합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A하고 D 같은 경우는 보세요. A하고 D는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녀석이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얘도 결합은 가능한데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C와 D는 얘는 그렇죠? 둘 다 비금속이잖아요. 그렇죠? 둘 다 비금속이고 그 다음에 D와 E는 둘 다 비금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FH인데 자, F하고 H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온 결합을, 문제가 뭐냐면 이온 결합을 하기에 가장 좋은 원소들로 짝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3번, 4번 정답 안 되고, 1번도 안 되고요. 이제 2번 아니면은 이제 5번이 되는데 보세요. 여기 플러스 1짜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짜리 결합하는 것보다 얘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결합하는 게 그냥 얘는 얘랑 결합하려면 얘가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 1대1로 결합하니까 가장 쉬운 거는 이제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G와 E의 결합, 이온 결합하는 화학식. 자, G 같은 경우는 13족이니까 어떻게 쓰면 되죠? G는 여기가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E는 16족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E는 E-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결합하려면 보세요. 3하고 2하고 딱 안 맞아 떨어지죠. 이때 여러분들 가장 균형을 일으키려면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나가면서 딱 공통되는 거 찾으려면 얘가 6이 되면 되고 얘도 6이 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6이 되려면 얘는 2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얘가 6이 되려면 2는 3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책에도 보면 이렇게 얘랑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내려오면 된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2번인데요.
다음 그림은 물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벌써 분자죠. 분자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보세요. H 두 개 오니까 우리가 이걸 쓰면 이 분자식은 H2O입니다. 근데 이 분자 자체가 몇 개 있어요? 두 개죠. 이런 경우 어떻게 쓰냐? H2O라는 분자가 전체적으로 두 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익혀두면 좋겠어요. 그럼 보세요. 분자식은 H2O2다. 아니죠. 그러니까 요게 잘못됐고, 그 다음에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전반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2번, 분자의 총수는 6개다. 분자의 총수를 말했어요. 그럼 분자는 보세요. 이 분자가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두 개 있는 거죠.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두 개가 돼야 되고요. 다음 보면, 3번을 보면,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자, 원자의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는 몇 개죠? 수소 하나랑 산소 하나죠. 종류니까. 그쵸? 원소를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두 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총수는 두 개라고 했는데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총수는 어떻게 되죠? 수소가 지금 어떻게 되죠?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니까 세 개가 되겠죠. 이게 세 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을 보면 수소와 산소는 서로 전자를 내놓아 공유하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6번을 보면 자, 얘 보세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이건 바로 뭐냐면 공유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이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어요. 두 원자 사이의 결합은 이온결합이다. 틀렸죠? 지금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이 돼야 되겠고요. 2번을 보면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세요. 전자를 잃어도 안 되고 얻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뭐냐면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이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물 분자 한 개는 수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두 개로 돼 있는데 반대로 됐죠. 수소 원자가 두 개고 산소 원자가 한 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수소 원자, 산소 원자 모두 바깥쪽에 8개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거 보면은 이제 8개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얘 같은 경우는 하나잖아요. 하나. 바깥에. 그래서 아니고 5번을 보면 산소 원자 한 개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 공유결합이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28번 같은 경우는 원소기호를 써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내는 분자식이다. 자, 원자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CHO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 비율이 어떻게 됐냐면 6대 12대 6이래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됩니까? 얘가 6개, 12, 그 다음에 6개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런 건 어려워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4번인데요. 전자의 공유에서 결합을 이루는 거. 자, 이거 뭡니까? 공유결합이죠? 절대로 금속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은 뒤쪽에 있죠. 이건 뭐죠? 금속이죠. 얘도 어떻게 되죠? 금속 아니죠. 얘 금속이죠. 그러니까 금속, 수소 금속 아니고 금속, 황이니까 금속 아니고 천이니까 금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유결합에 의한 거는 금속이 없는 니은, 그 다음에 리을, 미음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설탕의 분자식은 뭐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냥 보면 돼요. C12, H22, O11 이렇게 있다. 설탕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종류는 뭐죠? C, H5고 원자 총수는 C가 12개 있고 그 다음에 수소 22개 있고 산소 11개 있으니까 다 더하면 얼마죠? 45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여러분들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 배운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이제 이 단원의 대단원 마무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것을 우리 기약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